충청의 바다, 우리의 미래, 충청 시그랜트 TV. 안녕하세요. 충청 시그랜트 TV의 시시콜콜입니다. 저희 충청 시그랜트 센터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기술지역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실제 관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수요 조사를 실시, 이에 대응하는 연구수행, 연구 성과를 지자체, 어촌계 및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2009년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내 유익 미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종류의 반찬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물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각자 입맛이 다양해서 좋아하는 반찬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입맛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종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수산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산 강국인 일본과 노르웨이보다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조사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것에 비해서 수산물 공급 전망은 어둡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수산물의 소비량은 여전히 높은 데에 비해서 공급량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고, 이 부족한 공급량을 점점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양의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유전자가 조작된 새로운 종의 생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라고 부르는데요. GMO를 통해서 인류는 농작물의 생산량 증대 및 품질 개선으로 식량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과거 대비 작물의 수확량 증가 및 농약 비용,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등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의 역사가 짧아 GMO의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좋지 않으며, 개발에 대한 기간 역시 매우 길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생물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사람의 몸에는 평균적으로 100조에 가까운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로 우리는 평생을 미생물과 공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화기관, 장입니다. 장에는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장내 미생물들은 숙주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쳐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는 비단 장과 관련된 질환들 뿐만 아니라 신경정신질환, 지방간, 당뇨, 비만, 동맥경화, 알레르기 질환, 암 등 다양한 종류의 질환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체지방, 면역계, 신경계의 항상성 등과 두루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장내 미생물들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주로 인간의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균과 그렇지 않은 균이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인간의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균을 부르는 말이에요. 장내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과 큰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지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죠.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요구르트라던가 장 건강에 좋은 음료들은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성분이 들어있죠.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활용은 비단 인간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그 활용이 동물들에게도 확대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애견 시장에서는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사료에 첨가하여 장내 미생물 첨가 사료를 만들고 있고, 축산업계에서도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장내 미생물 첨가 사료를 만들어서 가축을 키우고 있어요. 이에 주목해서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나라 양식 시장에 적용해 보고자 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양식업에도 적용해서 면역력이 더 강한, 더 우량한 상품을 생산하고자 했고, 양식장의 수질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구의 주된 전략은 메타지노믹스라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메타지놈은 더 높은, 초월함을 나타내는 메타라는 말과 유전체를 뜻하는 쥐놈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쥐놈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것을 말해요. 사실 쥐놈이라는 말이 이미 유전자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메타쥐놈은 그러한 쥐놈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박테리아 안에는 평균 3,000여 개의 유전자가 있고, 이것이 한 개의 쥐놈이라면 흙, 물과 같이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섞여 있는 샘플에서 유전자를 얻는 것을 메타쥐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메타쥐놈을 연구하는 것이 메타지노믹스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섞여 있는 샘플은 연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최근 유전자 서열을 알아내는 시퀀싱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미생물이 섞여 있는 샘플의 DNA를 시퀀싱하고 그 안에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저희는 이러한 메타지노믹스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타입의 우럭에서 샘플을 얻고 어떤 미생물들이 그 우럭에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여 어떤 종류의 미생물들이 우럭에게 유익한가를 확인할 거예요. 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면 어떤 방법으로 우럭에 장내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샘플을 채취할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재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이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축되어 있는 최적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타입의 우럭들에게서 샘플을 채취하여 많은 종류의 샘플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단계는 채취된 샘플을 메타지노믹스를 통해 분석해 어떤 미생물들이 우럭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럭의 생산량 증대로 이어져 어민들의 수입 향상, 국내 양식 산업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럭에서뿐만 아니라 이외의 다양한 어종에서도 동일한 연구를 진행하여 더 많은 어종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의 미생물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 역시 기대되며 미생물을 이용한 사료 산업에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청시그렌트TV 시시콜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